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이제 신관서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분석도 해주시고 속 시원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아래 보이는 방법대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결해드릴 고민 종목은요. KB금융이고요. 매수가는 53,8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8% 상승하면서 51,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그 금리 인상 수혜주죠. 일단 은행주 자체가 이제 그 예대 마진을 이제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은 조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좀 기대감이 올라왔고요. 일단 지금 추세를 보면 근데 추세가 좀 깨졌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이 100일선 추세를 깨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렇게 기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결론은 이 종목 하지 말자. 그냥 지금 53,800원에 사셨는데 이게 다시 만약에 반등을 준다고 하면 이 앞전에 볼린저밴드 상단까지는 찍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4,000원 이상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 업종군 자체가 조금 이 은행 이 섹터 자체가 여기서 바로 급하게 이제 상승을 다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의 모습은 조금 약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은행주들이 예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 한번 보면 2015년도 요 하락 이후에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왔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때는 테이퍼링을 2013년도에 얘기를 하고 2014년도에 진행을 했거든요. 2014년도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이제 하기 전에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했죠. 같이 하락하고 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올라갔죠.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우리나라는 미리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리 금리 인상을 했었지만 별로 오르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았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사실 이때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이후에는 모든 종목이 다 꺾이긴 했지만 이 앞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 2015년, 16년부터 이미 다른 어떤 섹터군들은 꺾이고 있었죠. 그때 다른 종목들이 꺾일 때 이 은행 섹터가 이제 올라갔죠. 금리 인상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KB금융을 다시 한번 보면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옆으로 기던가 밀려 내려올 수 있다. 큰 그림은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차라리 나중에 23년이나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이 1년여의 이 장기 상승 추세가 조금 깨져서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재미없고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당장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N자형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밑으로. 지금 한번 꺾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가 메리트로 인해서 버티고 있죠. 버티고서 옆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갈 종목이면 SKC라는 이런 앞전에도 모습을 보면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앞에 정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럼 결국에 실망 매물로 인해서 이 앞전의 하락만큼 같은 비율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4만 원권역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요 부분에서 그냥 55,000원 부근 여기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상단에서 일단 털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좀 보고 이 종목을 하고 싶더라도 일단 거기서는 매도하고 나서 이후 흐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 KB금융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질문자님 매수가 이상에서 55,000원 부근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우 DSP고요. 매수가는 2,868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 종목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6% 하락하면서 2,2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이 종목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고 아마 같은 분이신 거 같으신데요. 2,868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서도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고 이 종목이 이제 OLED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일단
실적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아요. 실적 같은 경우 나쁘지 않고 지금 근데 다만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게 이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종목이 본연의 어떤 성격이 있는데 이 본연의 성격과 다른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부분에 엮이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이게 상승이 나오니까 누군가의 어떤 물량을 많이 갖고 있던 어떤 부분에 그서 매도가 이제 쏟아졌죠. 매도가 쏟아지면서 그런 쏟아지는 매도에도 메타버스의 어떤 테마라고 하면서 이제 신규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견인을 해왔던 이런 부분에 좀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려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회사의 그 본연의 가치는 좀 살아있죠. 실적 괜찮고요. 일단 수급 한번 보면 수급은 뭐 외국인들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사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열어놓을 수는 있어요. 2,000원 초반까지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하락하는 부분에 좀 약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시장에 인기가 없을 수는 있는데 시장에 좀 인기가 없는 종목 그러니까 앞으로 좀 트렌드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사신 가격대에서 이미 조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대응하기에는 조금 늦었죠. 이미 대응하기에는 좀 늦었고 일단 지금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영역이고 상단이 지금 이 영역이죠. 앞전에 고점 해서 이 영역이고 하단이 지금 여기서 받아줄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죠.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 한 2,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비중 10% 정도니까 일단은 버티는 수밖에 없고요. 일단 버티고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OLED 관련된 어떤 부분의 요소가 나중에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조금 괜찮아지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의 업종이 조금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좀 돌아오거나 인기가 좀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아까 터졌던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뭐 시장에 조금 다시 부각이 되거나 하지만 이제 이 메타버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기였다면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였는데 이 기회에 지금 누군가가 대량으로 물량을 쏟았거든요. 쏟고 나서 지금 이걸 산 어떤 이 주체가 이 주식을 받아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힘이 약해졌고 일단은 좀 보유하고 관망하면서 2,000원 부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한번 보자.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일단 보유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영우 DSP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보유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톡방에서요. 근데 전문가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질문이 갑자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분이 월미도님이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오늘 신저가를 찍었다고 하던데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또로님은 카카오뱅크를 8만 원에 진입을 해서 지금 엄청 손해를 보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카카오뱅크 흐름 잠깐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카카오뱅크 6%나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신규 상장주는 오버행 이슈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나면 신규 상장주의 특성 자체가 상장을 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그 소개팅을 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베스트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베스트로 뭔가를 꾸미고 나가겠죠.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그래요. 좀 처음에 상장을 하려고 할 때 있는 실적 없는 실적 최대한 끌어갖고 가장 베스트로 나가서 상장을 시키겠죠. 그러면 제일 가격을 제일 높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싣고 상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거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장이 되면 뭐 상장만 했다 하면 막 다 날아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죠. 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가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지금 최근에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있죠. 이게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 분위기를 타거든요.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지금 모양 비슷하죠. 같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젠셀 이런 종목들 지금 상장되고 나서 못 가고 그냥 계속 밀리고 있죠. 조금 인기가 훨씬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이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이 밑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기다가 시장이 혹시나 1, 2년 기다려서 시장이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처음부터 약간 조심할 필요가 조금 있었고요. 이거는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있고 이제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그런 어떤 패시브 펀드들이 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좀 오버행 이슈, 우정사업부에서도 이거를 좀 매도를 해야 되고 지금 카카오가 그 규제에 대해서 좀 정통으로 막고 있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제가 이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뭐 토스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금융이 좀 묶여 있죠.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이 좀 묶여 있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가 또 있죠. 카카오페이. 그래서 보험하고 증권은 또 카카오페이예요. 페이. 카카오뱅크는 이제 또 그냥 뱅크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찢어놨어요. 너무 찢어놔서 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약간 비슷한 금융업종 속에 이제 또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지주하고 비하면 어떤가? 금융지주하고. 근데 금융지주, 신한지주, 신한카드, 뭐 신한은행, 그리고 뭐 신한증권, 뭐 자산운용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그 신한주주보다도 훨씬 비싸죠. 지금 걔네들을 뭐 몇 개를 합쳐야 지금 30조가 나오는데 지금 얘 혼자 30조를 있죠. 이게 플랫폼에 의한 어떤 기대감, 얘네가 뭔가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그런 은행들을 다 밑으로 놓고 뭔가를 판매해서 수수료를 먹고 그런 거를 할 거야라고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나라에서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럼 얘네가 지금 이 가격에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 약간 너무 비싼 거죠. 지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그냥 하면 안 된다.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근데 신규로 하시는 분한테는 사실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죽어가는 주식도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이 있죠. 반등이 있어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아직까지는 이 앞전의 기준 양봉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만약에 많이 내린다고 하면 6만 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미 벌써 이만큼이 내려왔어요. 이만큼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요만큼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할 수는 없죠. 대응하는 어떤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버텨야 되겠죠. 버티고 나서 6만 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물대 켜켜이 쌓여 있죠.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거를 크게 다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이 반등 이용해서 천천히 좀 손에 줄이면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톡방에 올라온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절대 신규 진입은 하지 말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면서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오버행 이슈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소개팅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다들 지금 이슈가 또 소개팅에 대해서 특방에서 토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원래 소개팅을 많이 해보셨냐고 그런 네. 질문도 있고요. 오늘 복장이 소개팅의 베스트다라는 의견까지 있네요. 오늘 정말 의상이 멋지시네요, 전문가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의제 발견했네요. 네. 네, 젊었을 때는 뭐 소개팅 뭐 난리였죠. 지금도 네. 되게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농담이었어요.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민 종목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와드릴 종목은 정원 NC스고요. 매수가는 3,655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2.31% 하락하면서 2,5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이 정원 엔시스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기업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이제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산 장비 공급하고 이런 회사예요. 그 뭐 서버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전산 장비라든지 그리고 한국 HP 컴퓨터, 한국 HP 그거를 이제 총판을 하는 업체기도 하고요. 이게 이 회사가 이제 대기업들도 SI 업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SI 업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정원 엔시스가 뭘로 주목을 받냐면 대선할 때 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주 이런 걸로 대장주잖아. 예전에도 이제 예전 대선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종목들은 이젠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선 종목들은 이제 대선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면 이제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세죠. 끝나가고 있는 시세. 그래서 일단은 정원 NCS 이거는 지금 끝났어요. 일단 종목은 끝났는데 3,655원 다음 대선 기다리실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 대선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121선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거 3,000원 크게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3,000원 크게 넘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기다린다고 하면 좀 한참 기다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주식이라는 게 그 이슈가 끝나도 또 어떤 다른 걸로 엮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큰 흐름 자체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그 윤석열 그 어떤 부분 후보자가 이제 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거를 빌미로 인해서 이 경제 민주화 관련주 이 준비하고 있다가 터트린 거예요. 끌어올린 건데 뭐 크게는 못 가고 그냥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온 거죠. 이거는 약간 당하신 거예요. 지금 3,600원 정도면 요 정도 부근이신데 이 싼 고점에 당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부러졌죠. 그냥 부러진 거고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121선에 지금 걸려 있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건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비중 절대 여기서 뭐 추가 매수 하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부근에서 해야 돼요. 한 1,700원 정도. 1,700원 정도에서 절반 다시 담아서 그리고 나서 지켜보다가 중간중간에 그런 이슈 아니어도 이렇게 급등이 있으니까 이럴 때 빠져나오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 그냥 지켜보자, 방치하자. 그냥 중간중간에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다만 여기서 내려올 때 추가 매수 해갖고는 뭐 조금 힘들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는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수없게 좀 샀다고 하더라도 물렸다 하더라도 이 밑에서 사면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요런 매매를 이제 조금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그 MP대산이라는 종목인데 MP대산 이 종목인데 이거를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에 물려 있다가 이게 다시 상장되고 나서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같이 사서 좀 같이 볼게라고 해갖고 여기서 일부 샀었어요. 제가 일부 샀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샀었는데 끌려 내려왔죠. 그냥 쭉 끌려 내려왔어요. 끌려 내려왔을 때 그냥 끌려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끌려 내려다 거래 정지까지 들어갔죠. 거래 정지까지 들어갔다가 이 밑에서 다시 한번 거래 정지가 들어갔다가 다시 상장이 되니까 이 거래 정지에 있던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판 거예요. 그냥 혹시나 상패될 수 있었는데 다시 상장이 되니까 빨리 던지고 나가자. 여기서 샀죠. 여기서 이제 1,000만 원을 샀는데 여기서 2,000을 더 샀어요. 실제로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2,000을 더 샀죠. 그 단가가 확 줄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플러스로 나왔어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 내려온 종목도 이런 어떤 중간중간에 대반등의 하루하루의 이 흐름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요날 나왔어요. 요날. 그날 안 나왔으면 또 물렸겠죠. 또. 근데 조금 이런 어떤 하락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정원 NCS 이거 어렵지 않다 이거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보다 훨씬 이렇게 내려가서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중간에 자꾸 가라앉을 때 발버둥 치지 말자. 제가 3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라앉을 때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그냥 그 상황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늠하면서 지켜보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한 번에 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원 NCS라는 종목이 앞전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일단은 기다리자. 이거 중간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중간에 이게 쭉 내려와서 한 1,700원 뭐 이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종목 상담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 NCS에 대해서는 대선 관련한 종목들 이제는 어느 정도 흐름이 끝났으니까 하지 말자, 피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좀 추세를 지켜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면서 3부에서 더 자세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3부에서 우리 신강서 전문가의 주식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3부까지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토박스 코리아고요. 매수가는 1,855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은 보합 마감하면서 1,545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톱박스 코리아 이제 유아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유아동 신발 도소매 업체를 하고 있고 이제 뭐 필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엔타, 미니멜리사, 뭐 PB 브랜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슈즈를 정식 유통하는 그런 회사예요. 전체적으로 주가 차트를 보면은 장기간에 좀 이렇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서 지금 당장은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기다려 보면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버텨보자. 이게 정원엔시스하고는 좀 다르죠. 일단은 보시면 정원엔시스는 좀 고점에서 여태까지의 그런 어떤 시점의 큰 흐름의 가격 레벨을 보면 고점에서 지금 찍고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톱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지금 돌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그런 이유가 그 핑크퐁 아기상어 그 스마트 스터디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출판사랑 같이 좀 급등이 중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톱박스 코리아가 그 스마트 스터디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핑크퐁 관련된 제휴 상품들을 조금 판매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지금 스마트 스터디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장 수혜주로도 좀 기다려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이 지금 그 산하 제한을 좀 풀고 있어요. 원래 1명이었다 2명, 3명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없어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유아동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손오공,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아가방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약간 지켜보자. 일단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놓아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